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진홀입니다. 저는 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 제가 며칠 동안 지난주부터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같은 말인가요? 묵상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다 싶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꼭 나누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왜 번번이 기회를 놓치는 것일까? 주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식. 영어 표현 중에 미스터 보트란 표현이 있습니다. 버스 지나갔다. 이제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다라는 때 쓰는 표현인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식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번번이 기회를 놓치는 것일까요? 뜬금없이 웬 기회를 놓치냐? 자, 이제부터 제가 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핀비즈에 나와 있는 종목 중심으로만 봐도 확연히 알 것 같습니다. 자, 핀비즈에서 본 먼저 TQ 애플부터 할까요? 자, 애플 보면 이때가 저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때가 저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애플이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폭락하고 계속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다가 요때 한 172불 저점 찍고 올라와서 어저께 오늘 급등해가지고 여기까지 갭매크로 올라가죠. 그렇죠? 이 애플을 딱 보고 있으면 만약에 애플을 이제 사시려고 하는 분들 보면 이때가 사야 될 자리였다는 걸 알게 되고 이때를 못 샀어도 최소한 이때 이게 W자잖아요. 요때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또 기회를 놓쳤죠. 애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때가 보면 최근에 모든 종목의 저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테슬라도 보면 딱 그날이에요. 테슬라도 그날이네. 좀 비슷하죠. 애플도 요 갭이 발생해서 내려와서 갭 매꾸로 가는 거고 테슬라도 보면 요 갭을 매꾸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요때가 저점이었잖아요. 요때가 저점이었잖아요. 잡으신 분들 계십니까? 잡으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고요. 못 잡으신 분들은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TQ도 마찬가지죠. 이때가 저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TQ는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의 시그널들을 주는데 우리는 항상 지나고 나서 중간에서 고민하죠. 지금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마라도 어저께 30% 가까이 올랐죠. 그때가 매수 저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저희 미주노래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죠. 전업이 아닌 이상. 그렇다면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밤잠 못 자고 그렇죠?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도 생업에 열심히 하시면서 그 시간을 쪼개서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기회를 항상 놓칠까요? 이번에도 또 기회를 놓쳤잖아요. 오늘 그 문제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뭐 애플만 해도 9월 12일이면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9월 10일 이제 애플 발표하잖아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애플의 RSI를 보면 이제 중간이에요. 애매한 자리예요. 그럼 생각하죠. 이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한 부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번번이 기회를 놓치는 첫 번째 이유는 포모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저는 포모 안 하는데요. 그럼 기회를 잡으셔야죠. 포모에 갇혀 있기 때문에 포모라고 하는 게 뭐죠? 바이 더 딥을 못 하는 게 포모예요. 근데 왜 포모에 갇히는가는 포모 영상 우리가 지난번에 시리즈로 좀 했으니까 넘어가서 포모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회를 못 잡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시장의 난이도입니다. 시장의 난이도. 사실 어저께 마라만 봐도 이렇게 급등해서 오를 줄은
제가 졸트 얘기도 했지만 졸트 때문에 오른 거 아니라 그랬죠. 시장이 어떠한 난이도를 주냐면 제가 메시 이야기도 했잖아요. 반박자 빠른 슈팅.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지난 주말에 할로웨이랑 우리 코리안 잠비 정찬성 선수랑 붙었고 정찬성 선수가 그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죠.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 정찬성 선수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잘한다. 근데 할로웨이가 좀 더 잘한다. 우리 코리안 잠비가 전성기 때 붙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텐데 30이 넘어가니까 맷집과 회복력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정찬성 선수가 코리안 잠비, 코리안 좀비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맞아도 잠비처럼 이번에도 하나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맞아도 일어나는 놀라운 맷집이었거든요. 정말 좀비 같다. 역시 나이 앞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시장의 난이도가 이번에 정찬성 선수를 KO시킨 할로웨이처럼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게 하나의 원인이기도 해요. 이건 우리가 구차한 변명을 대자는 게 아니라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근데 이것만을 탓할 수는 없어요. 자, 첫째, 포모에 갇혀 있는 이유다. 두 번째,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이유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늘 하는 말, 기가 따갑도록 하는 말. 미주놀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인데 놀면서 공부 좀 하자는데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하네?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와도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팀장님, 저는 공부 좀 하는데요. 영상에 댓글도 달고 뭐 챔피언반 A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걸쳐만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기회를 못 잡는다? 그렇다면 한 번쯤 본인의 공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공부의 방향성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나는 혹시 삽질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미주놀은 다른 유튜브 채널과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죠. 할 말 다 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실전 중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뭐 주식시장에 내렸고 올랐고 뭐하고 막 우리가 무슨 뭐 저 김현석 신인규 기자도 아니고 거기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주식이라고 하는 건 실전 아닙니까? 정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아도 막상 장이 열리면 긴장이 되고 이론과 실전 사이에 엄청난 갭이 존재하는 게 주식 투자인데 오늘 장이 왜 날인지 왜 올렸는지 그거 뭐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공부일까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학교로 말하면 그거는 그냥 등교하는 거예요, 등교. 진짜 공부는 이제 수업 땅 치고 교과서 피고 하는 게 진짜 공부거든. 공부를 하는데도 이런 기회를 못 잡는다?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데도 이런 기회를 잘 잡네. 공부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죠. 끝으로 세 번째는 절박함의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함의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함과 절박함의 결여. 그러니까 보부습에 빠지는 거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습관. 그러니까 폼에 갇히는 거고 절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는 거고. 자, 여러분에게 좀 자극이 될 만한 기사 두 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은혜. 고3 때 암 진단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13시간씩 공부해서 서울대 합격한 우리 이현우 학생의 모습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식벌 같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돼요. 핑계 대지 않아야 돼요. 이러한 기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변명을 댈 수 있을까요? 변명이죠, 변명. 자, 우리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지금 제가 몇 년 전부터 좀 고생이 많죠. 이 프로토콜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비공식 작전인가 영화에서 참패를 했어요. 뭐 속상해서 막 술 많이 먹었다는데. 그리고 이 영화는 진작 찍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개봉이 연기되다가 이번에 추석 때 개봉된다 그러더라고요.
강우석 감독 아시죠? 옛날에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그래서 지금 임시완 군과 함께 찍은 우리 손기정 그 선생님의 그 마라톤 그 이후의 일대기들을 다룬 영화인데, 제가 이 기사를 쭉 보면서 속상했다. 뭐가 속상했냐면 이번에 개봉했던 비공식 작전이 그 600만 600만 1000만 600만 명이 손이 분기점인데 100만 명 하고 끝났다 그러더라. 근데 여러분, 배우들이 흥행에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작품이 잘 안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보통 흥행 배우라 그러잖아요. 배우뿐만 아니라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독이 자기 돈 갖고 영화 만들지 않잖아요. 투자 받아서 하는데 흥행 실패하면 투자가 오겠습니까? 그 천금 같은 게.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참 감동적인 글을 읽었어요. 하정우 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한두 번 영화를 망해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번에 비공식 작전에서 실패한 것에 대한 오답 노트를 작성하겠다. 그 오답 노트에 제가 삘이 딱 꽂혔어요. 역시 훌륭한 배우네. 단지 운이 나빠서, 뭐 시나리오가 나빠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출연했던 이번 영화가 흥행에 실패한 것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과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속에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답 노트 작성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번번이 기회를 놓치는 것일까에 대한 이 질문을 자신에게 이번 주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장 없잖아요, 레이버데이에서. 곰곰이 자신에게 적용시켜 봐야 돼요.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마지막 한 얘기, 제가 절박함이 결여된 거라 그랬잖아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절박함이 결여가 되죠.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안일함이 계속해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죠. 그리고 맹목적 희망회로 속에 번번이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자, 문제 제기만을 해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번번이 기회를 놓치는 것일까? 우리는 왜 지나고 나서 저때 저 자리였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며 사는 것일까? 이 부분만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장이 온다 한들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번번이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1차적인 해결점은 제가 지금 정리해드렸죠. 포모, 시장의 난이도, 결국은 어려운 시장의 난이도를 극복하는 것도 공부밖에 없죠. 그리고 공부의 방향성, 그리고 자신에 대한 스스로 질문 던지는, 나는 정말 얼마만큼의 절박함과 절실함을 갖고 있는가. 좀 더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멤버십 영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